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중국에서 단일 계약 기준 사상 최대 규모인 휴머노이드 로봇 1만 대 주문이 성사되며 로봇 산업이 본격적인 양산화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중국 텐타이 로봇은 산둥 미래 로봇 기술, 산둥 미래 데이터 과기, 강자이 로보틱스와 전략적 협력을 맺고 휴머노이드 로봇 1만 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가정용 휴머노이드 로봇 단일 주문 수량으로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이번 계약으로 텐타이 로봇은 올해 10월 1세대 시제품을 내놓고 양산 체제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공급되는 로봇은 휠형 가정용 모델로 클라우드 의사 기반 건강 모니터링, 중의학 진맥, 지능형 안마, 가정 방법 모니터링, 프로젝션 엔터테인먼트, 디지털 교육 등 다층적 기능을 제공합니다. 판매가는 5만 위안, 한화로 970만 원 이하로 책정돼 고급형 로봇이 대중시장에 본격 보급되는 첫 사례로 평가됩니다. 텐타이 로봇은 로봇 핵심 구동 부품 전문 기업으로 이번에 차세대 경량 관절 모듈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무게 310g의 소형 모듈이 30kg을 들어 올릴 수 있을 만큼 강력하면서도 원가를 절반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이는 휴머노이드 로봇 및 협동 로봇 제조의 진입 장벽을 낮춰 대량 상용화를 앞당길 것으로 기대됩니다. 업계에선 이번 계약이 단순한 공급 확대를 넘어 실험과 검증 단계에서 실제 현장 투입 단계로 전환됐다는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7월 중국 대표 로봇 기업 에즈봇과 유니트리는 차이나 모바일 산하 기업으로부터 240억 원 규모의 이족 보행 로봇 주문을 공동 수주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대기업과 제조업 중심의 신규 수요가 늘어나면서 시장이 빠르게 확장되는 추세입니다. 자금 조달도 활발합니다. 신전략산업연구소 집계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까지 전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 투자 건수는 83건, 투자금 총액은 140억 위안을 넘어섰으며 이 중 중국이 6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술 혁신과 원가 절감, 시장 수요가 동시에 맞물리면서 2025년을 휴머노이드 로봇 규모화 양산의 원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1만 대 계약은 그 상징적인 출발점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1990년대 전 세계를 휩쓴 휴대용 전자펫 다마고치가 30주년을 앞두고 또 한 번의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단순한 게임기를 넘어 세대를 아우르는 문화 아이콘으로 부활하며 국내외에서 품절 대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다마고치는 1996년 일본 반다이가 선보인 달걀 모양의 전자장난감으로 알에서 태어난 캐릭터에게 밥을 주고 화장실을 치우며 키우는 방식이 특징입니다. 방치하면 죽는다라는 설정으로 현실감을 높여 출시 직후 일본 전역에서 매진 행렬을 기록했고 곧바로 미국과 유럽으로 진출하며 글로벌 신드롬을 일으켰습니다. 이후 2004년 기기간 통신 기능이 추가된 다마고치 커넥션, 2008년 컬러 화면을 도입한 신작으로 두 번째, 세 번째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올해 7월 등장한 37번째 시리즈 다마고치 파라다이스는 네 번째 전성기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번 신작은 캐릭터 간 대전 기능, 가족을 꾸려 아이를 낳는 설정, 죽은 캐릭터를 기리는 메모리얼 기능이 추가돼 반려동물에 가까운 경험을 제공합니다. 기본 조작은 단순하지만 줌 다이얼을 통해 캐릭터 성장을 세포 단위로 확대 관찰할 수 있는 기능까지 더해지며 이용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국내 반응도 뜨겁습니다.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 팝업 스토어는 개장과 동시에 오픈런 행렬이 이어졌고 첫날 준비된 수백 개의 물량이 완판됐습니다. 반다이 남코코리아 온라인몰 역시 대부분 품목이 품절 상태입니다. 리셀 시장에서는 정가보다 몇 배 비싼 가격에 거래되며 한정판 제품은 40만 원에서 80만 원대까지 치솟았습니다. 단순한 장난감을 넘어 프리미엄 수집품이 된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을 키덜트 문화와 뉴트로 트렌드의 결합으로 해석합니다. 1990년대 다마고치를 즐기던 밀레니얼 세대가 경제력을 갖춘 소비층으로 성장하면서 과거의 향수를 소비하고 동시에 Z세대는 아날로그적 단순함에서 신선함을 느낀다는 분석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구매를 즐기는 사례도 늘어나며 세대 간 소비 확산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다이는 2026년 다마고치 30주년을 맞아 대형 기획과 글로벌 확장을 준비 중입니다. 이미 게임과 화장품, 과자 등 다마고치와 연계된 상품 매출은 2019년 대비 7배 성장했으며 닌텐도 스위치용 다마고치 플라자도 출시돼 브랜드 파워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작은 전자알에서 시작된 다마고치는 이제 세대를 연결하는 문화 코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난 8월 27일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에 사용된 무기 가운데 하나는 AR-15 반자동 소총이었습니다. 이 소총은 미국 내 대형 총격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해 악마의 무기라는 오명을 얻고 있습니다. AR-15는 한국 군필자들에게 익숙한 M16 소총의 민간용 버전으로 무게 3.6kg의 반동이 적어 사격 정확도가 뛰어납니다. 평균 가격은 800에서 $1,000 수준으로 신분증만 제시하면 총기 가게에서 비교적 손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 전역에 최소 2천만 정 이상이 보급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름의 AR은 원래 제조사 아말라이트의 약자이지만 미국 사회에서는 아메리칸 라이플로 불리며 상징성을 지니게 됐습니다. 문제는 AR-15의 높은 살상력입니다. 민간용 모델은 일부 기능이 제한돼 있으나 간단한 개조만으로 자동 사격이나 대용량 탄창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여러 참사에 등장했습니다. 2012년 코네티컷주 샌디훅 초등학교 사건, 2022년 텍사스 유벨디 롭 초등학교 사건, 2023년 메인주 루이스턴 사건 등에서 범인들이 모두 AR-15를 사용했습니다. 작년 펜실베니아주 대선 유세 중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저격 시도에도 이 소총이 사용됐습니다. 범인은 130m 떨어진 건물 옥상에서 AR-15로 총탄 8발을 발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건은 AR-15가 정치적 테러 수단으로까지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전미총기협회는 AR-15를 미국의 소총이라 칭하며 강력히 옹호합니다. 그러나 워싱턴 포스트 조사에 따르면 2012년에서 22년 사이 발생한 주요 총기 난사 17건 중 10건의 AR-15 계열 소총이 사용됐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와 뉴욕, 코네티컷 등 9개 주에서 판매와 소지를 금지하고 있으나 연방 차원의 규제는 로비 압박으로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미총기협회는 대선 후보 캠프에 적지 않은 재정 지원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AR-15는 군용 무기의 민간화를 대표하는 동시에 미국 사회가 풀지 못한 총기 규제 난제를 상징하는 무기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 세계 소아 인구의 약 30%가 겪는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이 산모의 장내 미생물 불균형과 식이섬유 섭취 부족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은 고려대 김희남 교수 연구팀이 산모의 장내에서 특정 병원성 공생균이 우세하고 식이섬유 섭취가 부족할 경우 자녀에게 아토피 피부염이 발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고 8월 29일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마이크로바이옴에 게재됐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심한 가려움과 재발을 동반하는 만성 피부 질환으로 생후 3개월에서 6개월 사이 처음 발병해 돌 이전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피부 자체의 병리적 이상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주류였지만 최근 들어 장내 미생물 교란과 전신 염증 질환으로 보는 관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선행 연구에서 장내 주요 우점균인 피칼리박테리움 속 일부 병원성 종이 아토피 환아에게 비정상적으로 많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어 쥐 실험을 통해 실제 발병 과정을 재현했습니다. 임신한 쥐의 장내에 피칼리박테리움 병원성 공생균을 주입하자 모체와 새끼 모두 전신 염증 반응이 나타났고 모체의 식이섬유 섭취가 부족할 경우 자손에서 염증이 더욱 심화돼 피부 병변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로써 산모 장내 미생물 불균형과 식이섬유 결핍이 아토피 피부염 발병의 핵심 요인임이 규명됐습니다. 김 교수는 임신 전후 모체의 장내에서 병원성 공생균이 높은 비율로 존재할 경우 자녀의 아토피 발병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예방적 개입과 맞춤형 치료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연구팀은 앞으로 인간 코호트를 대상으로 병원성 공생균과 식이섬유 결핍 식단이 아토피 및 기타 만성질환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계획입니다.
이번 연구는 아토피 피부염의 정밀 진단과 표적 치료법 개발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벽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